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 추심은 언제 금지가 되는가? 지금 카드사에서 전화가 빗발치잖아요. 연체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전화가 많이 온단 말이죠. 자, 금지 명령을 받으면 독촉 추심이 금지가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금지 명령이 뭐냐 하면 채권자가 내 월급이나 퇴직금 같은데 압류나 가압류하는 걸 금지하고,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거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말하는 거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나 추심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 명령을 받으면 추심 독촉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보통 한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2주일이면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2주일씩 걸리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서류가 완비되면 일주일 정도면 신청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7일 내외에서 신청이 들어간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고 빠르면 하루 만에, 늦으면 7일 정도 있으면 금지 명령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하루나 이틀 3일을 보장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사람은 2주씩 걸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3일차, 4일차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 부양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채무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잖아요. 내가 싱글이다, 미혼이다, 그러면 소득이 320만 원이면 나 혼자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고 한 달에 177만 원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리 3명 3인 식구니까, 배우자 전업주부니까 배우자도 내가 부양을 해줘야 되니까 320 빼기 300 해서 3인 생계비 300을 빼서 한 달에 20만 원 내면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배우자는 성인이고 스스로 일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나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이지 채무자의 변제금을 깎아줄 사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320 빼기 240, 나하고 자녀 2명에서 2인 생계비 240 빼고 한 달에 80만 원 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를 부양하는 거는 부부 공동의 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320 빼기 약 180, 그러니까 자녀 0.5명이죠 0.5명은 와이프가 부양하면 되고 0.5명은 내가 부양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1.5인 생계비만 빼서 한 달에 140을 내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보정 권고를 내려서 부부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 있다 하더라도 0.5명씩 부양하면 된다, 채무자 1인 플러스 자녀 0.5명 1.5인 생계비를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것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다, 아프다, 일할 수 없다, 취업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소명해서 채무자 1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포함해서 2인 생계비 필요하다, 또는 배우자까지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양가족 늘려달라고, 변제금 낮추어달라고 선처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참고 사례 보시면 이 채무자의 배우자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생활이 쉽지 않아서 대출 받아서 생활비 쓰다가 가지고 있는 빌라하고 차하고 다 팔아서 빚 갚고 해외로 갔는데, 거기서도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빚이 늘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한국 탈출이 정답이다, 조선반도 탈출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개인회생 업무를 하다 보면 해외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영주권이든 뭐든 간에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거기에서 정착 실패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빚져가지고 여기도 거기도 어디도 마땅치 않다, 개인회생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해외에서 사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7월 15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7월 16일 날 하루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천 법원입니다.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용처를 물어보겠죠. 신용카드 한 번에 50만 원 이상 결제한 거, 계좌 내역에서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거, 최종 사용처 어디인지 조사를 합니다. 편파 변제나 가족한테 준 거, 도박, 인터넷 게임, 유흥비, 해외여행 경비, 고가의 명품 물건 산 거, 자녀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 이상으로 고가의 학비를 지출한 거,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집어넣으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등기부나 등록 원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3년 전까지 조사해서 팔았으면 팔고 받은 돈 어디에 썼나, 그거 조사하는 겁니다. 자, 법원에서 바로 얘기하죠.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지만 부모가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생계비를 1.5인으로 정정하기 바랍니다. 채무자 1인 플러스 자녀 0.5인에서 1.5인만 부양비를 반영해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소득 내역, 재산 내역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를 법원에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아직 우리말이 서툴고 국내에서 프리랜서 강사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25만 원밖에 못 벌고, 미성년 자녀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멀리 있는 다문화 학교를 다니느라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매일 통학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힘들다, 1.5인씩 부양하기 힘들고 내가 자녀를 전부 다 부양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292만 원인데 생계비 268만 원 빼고 대략 23만 원, 36회 변제해서 840만 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292만 원이면 나 1인 그리고 자녀 0.5인 이렇게 1.5인 생계비만 법원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자녀 0.5인은 배우자가 키우라 이 말이지. 그러면 한 달에 112만 원씩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요즘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바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까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너무 작고 한국말이 서툰 자녀를 다문화 학교까지 통학시키느라 일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서 나하고 자녀 2인 생계비 플러스 배우자도 제대로 소득 활동 못하니까 배우자 0.5인까지 포함해서 268만 원 빼서 292 빼기 268만 원에서 한 달에 약 24만 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한 명을 포함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3인 생계비는 300만 원이죠? 292 빼기 300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이 채무자분 소득 활동이 어렵고 형편이 많이 힘들었는데 회생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의 11% 변제하고 89%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전체 채무액 7,700만 원 중에서 84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조건이죠. 자, 인천법원이었는데요. 7월 15일에 신청해서 9월 1일에 개시 결정 났으니까 두 달도 안 걸렸죠. 생계비도 많이 빼줬고 회생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